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오늘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인구 고령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인구 고령화 문제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초고령 사회가 임박한 현실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3년 뒤인 2025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 국가로 가는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는 건데요. 이 소식 이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고성군 영향면. 지난 8월 말 기준 인구 861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 56%인 482명이 65세 이상 노인,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은 고작 36명에 불과합니다. 마을에선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애 태어났다 그런 소리는 뭐 매년에도 뭐 짜다가 하면서 들리지 뭐 들려서 들은 바가 없어. 큰일이야 큰일. 지역 유일의 중학교는 오래전 폐교됐습니다. 우리 동네를 보면 아는 하도 안 태어나도 사람 많이 죽었거든. 그럼 아는 하도 안 되고 뭐 지금 뭐 학생이 하나, 중학생도 우리 동네 중학생도 하나 없어. 초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농촌의 모습, 비단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18년 14.4%로 고령 사회에 접어든 데 이어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인구가 3년 후엔 1,000만 명을 돌파한다는 건데 길을 걷다만 하는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령화 속도도 문제입니다. 유엔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와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구분합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 등 서구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각각 154년과 79년, 75년이 걸렸고 이웃나라 일본은 36년이 걸렸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24년 안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돼 고령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고령화 속도를 늦출 마땅한 브레이크가 없는 가운데 국가는 노인들을 어떻게 돌볼지, 또 개인은 노년의 삶을 어떻게 대비할지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이 흘렀는데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보살피는 요양시설. 시설마다 다르지만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환자 수는 평균 7, 8명에 달합니다. 근로 환경이 열악한 데다 받는 돈도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보람과 사명감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운 일을 하는 것만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상태로서는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못하니까 현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고 또 현장에 들어오시더라도 너무 어려운 일인데도 박봉이니까 기피를 하고 있어가지고 요양보호사님 오시는 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가족 요양을 선택한 요양보호사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하루 24시간 병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가족 요양으로 인정받는 시간은 고작 60분입니다. 본인 부담금을 빼면 받는 돈은 월 20여만 원 수준. 부모님을 두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삶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가족요양 같은 경우에 네. 이제 하루에 아무리 많이 서비스를 제공해도 이제 1일에 60분, 최대 한 달에 20일까지 가능하고요. 이 상대가 65세 이상의 내가 배우자거나 아니면 수급자가 치매 등으로 뭐 폭력이나 부적절한 행동 이런 걸 보이는 경우에는 외외적으로 1일 90분, 최대 31일까지 가능하고요. 초고령화 시대 반드시 필요한 직업의 하나인 요양보호사.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네,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치매 환자가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재만 해도 전체 노인 인구의 11%가 넘는 86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네, 정부와 지자체가 이 치매 환자를 어떻게 돌볼지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치매 돌봄 특별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인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치매 환자 중심 돌봄 전문 교육자 양성 과정입니다. 특히 정신을 잃은 치매 환자에게 인간적 존엄을 지켜주는 휴머니튜드 기법을 전문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Humanitude is a methodology of care to promote the human approach in healthcare, to become more human, to be more kind, and to promote the connections between people who are being cared for, who more than anyone need our support. 휴머니튜드는 프랑스어로 인간다움을 뜻합니다. 치매 환자를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바라보며 인간다움을 계속 존중해 나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치매 환자의 돌봄 방법이 신체 억제와 신경 안정제 사용을 우선했다면 휴머니튜드는 이를 최소화하고 감정과 감각을 그대로 유지시키며 환자를 돌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치매 인구가 증가하면서 학대 등 사회적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전체 인구의 14.2%가 노인입니다. 이중 치매 환자는 4만 2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초록이 치매 상병 비율은 12.4%로 전국 평균인 9.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 국내 최초로 휴머니튜드 돌봄 기법을 도입하며 발빠르게 대책에 나섰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휴머니튜드 기법 정착 등을 포함한 인천형 치매 케어 모델 개발에 나선 상태. 휴머니튜드 전문 교육자를 양성해 돌봄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치매 돌봄 특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휴머니티드 돌봄 기법을 공공 민간 기관에 단계적으로 보급할 거고요.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치매 예방 서비스 제공에도 민간 기업과 협업해서 매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제1, 2 시립노인 치매 요양병원에서 휴머니튜드 돌봄 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치매 환자 인권 선언문을 선포하는 등 인간 존엄 치매 돌봄 기법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예, 앞서 인천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지자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봄을 받기 쉬운 데 비해서 사실 농어촌에 사는 분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가 쉽습니다. 전남 고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흥군이 전국 최초로 노인전담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고흥의 한 시골 마을. 혼자 사는 어르신 집으로 의료진들이 들어갑니다. 80대 전영숙 어르신은 고지혈증과 심장질환, 갑상선 항진증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지만 방문 요양 대상은 아닙니다. 의료진들이 혈압과 혈당을 확인하고 복용하는 약이 적절한지, 아픈 곳은 없는지 진단합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같이 좀 노인성 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약은 잘 드시는지 혹시 이제 의료 상담 관련해가지고 많이 여쭤보게 되고요. 팔이라든지 다리, 허리, 특히 허리 쪽으로 통증 같은 거 호소를 많이 하시고 관절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난달부터 고흥에서 노인 전담 주치의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방문하고 전화 상담도 3차례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진료는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양방과 한방으로 나뉘어집니다. 현재는 의료진 31명이 어르신 500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각 팀당 의사와 치매 또는 정신 간호사 등이 주축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선 선정 대상은 고령 덕고 노인,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요양 등급 판정에서 제외되신 분 등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존 정부의 방문 보건 사업 대상자가 아닌 어르신에게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전국에서 고흥이 처음입니다. 어르신들은 의료진들의 방문이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마음부터 편안해지네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찾아와 주시니까 또 오시겠다 싶은 기대감도 가지고. 고흥군은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 방식 분석 등을 거쳐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 의료 서비스뿐만이 아닙니다. 불이 나갔을 때 전구 하나 교체하는 것도 어르신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양양군이 노인들이 전화를 하면 생활 민원 처리반이 출동해서 직접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화벨이 울리자 직원이 빠르게 수화기를 들고 응답합니다. 예, 바로 민원 처리팀입니다. 방충망 찢어지셨다고요? 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불편 사항을 접수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내용을 전달받은 현장팀이 출동합니다. 곧 민원인의 집에 도착한 직원들이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확인하고 즉시 수리를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어찌할지를 몰라 걱정했던 일을 금방 처리해주자 어르신은 연신 고마움을 전합니다. 나이 많다 보니까 아무거나 이제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참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참 감사합니다. 영양군이 시행하고 있는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시행 이후 3년 만에 영양군 복지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구나 수도꼭지 교체, 방충망 수리 등 간단한 가사도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취약계층은 10만 원까지 재료비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 시행 첫 해인 2019년에 총 1,108건의 민원을 해결했고 지난해에는 2,317건을 처리하는 등 매년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지역 내에서 공급받고 경비가 총 30만 원을 초과하는 건은 전문 업체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지역 상인들의 반발도 없습니다. 영양군 생활 바로 민원 처리반은 영양군의 역정 사업으로 매년 2,000건의 일상생활 속 생활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의 호응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가족들에게 영양군의 이미지를 높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영양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은 현장 출동팀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돼 있고 올해 총 운영 예산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영양군.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의 필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고령자 공동주택인 가야 이음채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문을 열었는데요.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올해 78의 김모 할머니는 요즘 외출하기가 편해졌습니다. 예전에 살던 마을에서는 병원 한 번 가려고 해도 꼭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택시비도 2만 원 정도라 서너 명이 모여 돈을 보태서 탔었는데 지금은 1,500원 정도의 버스비만 내면 가까운 부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가야 이음채로 이사 오면서 일상이 달라진 겁니다. 아무튼 이거 나오니까 뭐 이거 할개를 펴고 아픈 데가 안 아픈 데겠어. 살들이 장례가 가는데 살들이 간지 뭐 일주일 만에 하면서 가고 덩어리가 안 시르고 내가 덩어리를 저 시골에서 뭐 덩어리 찜질기를 지고 댕겨 밭에 충전해갖고. 지난 4월 문을 연 고령자 공동주택인 경남 김해 가야 이음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가 건물을 마련했고 김해시가 입주자를 선정해 관리합니다. 지상 10층 규모로 모두 37가구가 살 수 있는데 지난달부터 시작해 현재 절반 정도 입주를 마쳤습니다. 2층에 마련된 공유 공간에서는 요리교실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월 평균 10만 원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에 처음 계약하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주변보다 조금 저렴한 임대료, 이제 또 아무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소한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옆에 이제 돌봄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강점이 있고, 나중에 또 어르신들 여가 사정을 위해서 저희가 또 공유 공간에서 프로그램이나 홀몸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전국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는 고령자 공동주택.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고령화 시대 노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이제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됐습니다. 네,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사는 법, 일자리가 해법으로 꼽히는데요. 일자리를 통해 활기찬 인생 2막을 시작한 사람들, 이정화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시니어 근로자 70대 최병국 씨, 8개월째 우체국에서 업무 보조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하루 3시간씩 택배 상자에 포장을 돕거나 접수된 우편물을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최 씨의 한 달 급여는 70만 원. 용돈을 벌며 건강도 지킬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이게 일을 한다는 게 약간은 이제 긴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긴장이 그 뇌 활동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60대 김희순 씨도 일하는 노인입니다. 새로 입고된 상품을 보기 좋게 진열하기도 하고 손님 응대나 비교적 복잡한 결제도 막힘없이 해냅니다. 평생 주부로 살아왔던 김 씨는 늦깎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생소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와서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또 이 나이에 이런 거 또 배워서 한다는 게 생동감이 있고. 지난해 65살 이상 고령자의 65%, 노인 3명 가운데 2명이 생활비를 직접 마련한다고 응답할 만큼 일자리가 노년 삶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일하려는 노인들도 많고 만족도와 호응은 단연 높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됐다. 그래서 노후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요. 할 일이 없다는 것 자체. 이게 굉장히 좀 어떤 노인들의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쩌면 이 노인 일자를 통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일자리를 줄이고 시장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늘리기로 한 만큼 황혼 취업과 일터에도 상당한 변화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필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 지역 곳곳에서 추진 중입니다. 함안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개발부터 제조, 판매까지 책임지며 빵을 만들면서 농가 소득은 물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주영 기자입니다. 막 구워져 나온 고소한 빵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가야시대 유물인 수레바퀴 토기를 형상화한 빵과 지역 대표 농산물인 파프리카 모양의 빵까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이곳에서 빵을 만드는 이들은 모두 평균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비록 협소한 공간이지만 빵을 만드는 열정만큼은 어느 대형 빵집 못지않습니다. 우리 마을의 공동 작업이다 보니까 여럿이 모여서 하는 게 재미가 있고 그러다 하면 또 단합이라는 마을의 단합도 좋고 또 아직은 서툴지만은 앞으로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어르신들이 만든 빵의 이름은 아시랑 찰보리빵. 함안의 옛 지명인 아시랑을 내세워 이름 지어졌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 어르신들은 빵을 직접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만들고 판매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인 중심의 농촌에 활력과 소득까지 안기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크게 소일거리가 없습니다. 없고 이래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또 마을에는 이런 걸 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이런 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협동하는 그런 공동체의 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모두 7명. 생산과 개발 연구, 홍보 등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함안군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판로를 더 개척하고 이제 그 카페 같은 데도 입점을 해서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빵이 되어서 함안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아시랑 찰보리빵. 함안을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마음과 손길이 더해져 지역을 알리고 침체한 농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